계속 살펴봅니다. 자, 종 뇌자, 붙을 뇌자, 서체 이름 뇌자를 봅니다. 원래 이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만 선비사자에 귀신 기자를 쓰지만 원래 이것은 나무 목자에 귀신 기자. 이게 능금나무 뇌자, 능금나무. 능금나무가 뭘까요? 사과나무. 사과죠, 사과. 능금나무 뇌자. 나무 목이 있는데 귀신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 기자죠, 이건. 자, 귀신에게 제사 지낼 때 쓰는 나무 열매, 사과, 능금. 그래서 뭐 다른 과일도 많이 쓰겠지만 특히 귀신에게 제사 지낼 때 현재 지금 그 글자 상으로 봤을 때 귀신에게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한 안 좋은 의미의 귀신 말고 신한테 제사 지낸다 할 수도 있죠.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신한테. 근데 이제 한자상으로는 귀신기니까 귀신한테 제사 지낼 때 쓰는 과일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무, 능금나무 해서 능금나무, 귀신기가 붙은 나무 목자가 능금나무 뇌자다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미칠 이자예요. 미칠 이자. 사람이 미쳐버린다, 미칠 이가 아니고 어디에 미친다, 이른다. 어디에 이른다. 영향이 어디까지 미친다, 어디에 다다른다 이 의미죠. 네. 자, 요겁니다. 이거 우리가 뭘 잡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짐승의 꼬리를, 이 꼬리입니다, 꼬리. 털난 꼬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털난 짐승의 꼬리를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면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 이른다. 미친다 해서 미칠 이. 이걸 그대로 직선을 쓰니까 이렇게 되지요. 해봐. 미칠 이. 이를 이. 다다를 이자입니다. 그럼 어디에 미쳤어 지금? 어디에 이르렀어? 능금나무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능금나무를 잘 관리한다는 뜻이지. 왜? 귀신한테 제사할 때 쓰는 과일이니까, 그 나무니까 중요하니까. 누가 관리하겠어요? 종이 관리하겠죠. 종이. 종뇌자. 그러니까 능금나무에 미쳐서 능금나무에 이르러서 그거 나무를 관리하던 종뇌자. 거기 붙어서 관리한다. 붙을 뇌자. 예속된다 할 때는 붙을 뇌자겠죠? 네. 노예할 때는 종뇌죠? 네. 서체 이름은 예서체.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른바 노예할 때 노예는요 남자를 일컫고 그 중에서 여자 노비는 비자를 나타내죠. 이 노자. 노예는 이제 물론 이제 광의에, 즉 큰 의미로는 노예하면 남자 노예, 여자 노예를 다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자 노예를 말하고 그래서 이 노자, 이 노자는 종노자인데 산의 종노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나타낼 때는 비자, 계집종 비자를 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노예를 아울러 말할 때 노비라 해요. 노예만 말할 때는 노예만 말할 때 이러면 남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해했죠? 네. 그걸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예차 끝났죠, 바로. 근데 이 나무 목자가 선비사로 밖에서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근데 간체자에서는 요 오른쪽에 있는 미칠 이자만 가지고 쓰죠? 종뇌자, 붙을 뇌자, 서체 뇌자를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간단하죠? 그래, 안 하면 이게 쉬운 글자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쓰고 읽고 해야 되지만 암기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라든지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굳이 쓰는 것까지는 안 해도 무방하다. 대신 용어나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가 무슨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무슨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훨씬 빠르고 오래 기억한다. 빨리 암기하고. 요걸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먼저 알아야 돼. 이게 상자방이잖아요. 상자방. 여기 화살 시자입니다. 화살 시자. 자, 상자 안에 화살을 가지고 다녀. 그리고 칠수자. 칠수자는 어디 친다, 때린다 의미도 있지만 익숙한 손놀림이라고 제가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뭐예요? 요것은 술류 읽을 유자죠? 네. 그대로 합니다. 상자 속에 화살을 넣고 다니면서, 즉 칼을 넣고 다니면서 손놀림을 하는데 익숙하게 합니다. 의원이죠? 네. 의원, 의자고요. 의원, 의자. 근데 이제 요것을 일본자에서는 요것만 갖다가 쓰죠. 요것만. 중국어에서도 요것만 씁니다. 상자에 화살 시자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제자 원리는 그게 아니고, 자, 이것은 상처입니다. 상처 자국, 상처난 부위. 화살 시자죠. 화살을 맞은 자리를 말해. 화살을 맞아서 상처가 난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술유자, 이글유자, 술로,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수술하는 거요. 수술하는 거라고. 누구예요? 의원, 의자. 이제 요게 제자 원리에 가까운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 일본자나 간체자를 쓰죠.
다음을 봅니다. 요거 봅니다. 손으로 또 쥐고 뭘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자, 붓대를 손으로 잡고 글을 쓰거나 그리거나 합니다. 그게 뭐예요? 붓율이죠. 붓이죠. 붓율자입니다. 붓율자. 자, 붓을 딱 잡고 자, 글을 쓰거나 그리고 해서 밑에 자릅니다. 여기까지 잘라서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붓으로 가지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근데 언제부터 했냐면은 아침부터 시작했어. 아침부터. 자, 밑에 보면 땅이죠? 네. 땅에 뭐가 떴어요? 네. 해가 떠서 멀리 보니까 지평선에 해가 뜨고 있는 모양이죠? 네. 아침이죠. 아침 단자죠. 아침 단자. 이렇게 사람 인자가 붙으면 다만 단자. 다만 단지 할 때 단자죠. 창문을 안 해놓고 아침 단자입니다. 아침부터 붓을 잡고 글을 쓰거나 그리거나 하다가 쭉 집중하다 보니까 언제가 돼버렸어? 낮이 돼버렸어. 그게 낮주가 됩니다. 낮주가. 근데 이제 간체자나 1번자는 어떻게 되냐? 붓을 가지고 아침부터 한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자. 이게 자척자. 자척. 30cm 자 1m 잣대 있죠. 잣대. 자척자입니다. 자를 가지고 언제부터? 똑같아. 아침부터 자를 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언제가 돼버렸어? 낮이 됐다. 낮주자. 이해 가죠? 바로 이해가 돼버리잖아요. 낮주자 1번 자하고 간체자 같다. 다음을 봅니다. 다음을.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요것이 뭐 또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아까 이거 붓대를 쥐고 글을 쓰거나 그리거나 할 때 두 개였죠. 줄여서 요거 밑으로 여기 딱 잘랐죠. 아까 붓율이었는데, 자, 이것을 딱 쥐고 있는데 뭘 쥐고 있느냐? 이렇게 요걸 쥐고 있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하나 있어 없어? 없어. 요게 뭐야? 부직갱이라고. 그 화로에 그 수출을 갖다 이렇게 젓는 거 있잖아. 부직갱이에요. 부직갱이를 요거 잡고 쥐고 부직갱이 쥐고 어디에 있는 그런 명자. 여기서는 그릇인데 어떤 그릇? 화로에 있는 불을 갖다 어떻게 휘저 화로에 있는 불을 불화자잖아요. 부직갱이를 잡고 어떻게 했어? 이것은 그러니까 불화자니까 불의 의미도 화로에 있는 불의 의미도 있고 휘젓는다는 모양도 되죠. 동시에. 그럼 불이 어떻게 돼버려? 꺼지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꺼지니까 불이 다 했잖아요. 다할 진짜라고. 다할 진짜. 요게 그렇게 이렇게 잘 외워지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실제 제자 원리도 여기에 가까워요. 제자 원리도.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하지. 이런 의미인데도 이렇게 설명을 못해. 다할 진짜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없고가 차이예요. 없다고. 부직갱이. 요것은 불화와 휘 젓는다는 것을 동시에 담고 있고 이 그릇명은 여기서는 화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할 진짜. 자, 다할 진짜인데 아까 그 낮주처럼 낮주처럼 요것도 봐봐요. 요게 뭔자예요? 자척이죠. 자척. 자를 가지고 이렇게 털어. 이렇게 두 번 털어버려. 이게 뭐예요? 등불주 심지주. 등불주 심지주. 등불 심지를 뭘로 가지고? 자를 가지고 몇 번? 그러니까 이건 등불 심지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 이렇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까 불화도 불의 의미도 있고 휘 젓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다 해버렸네. 자로 가지고 부직갱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자야. 잣대로 가지고 그냥 심지 등불을 촛불 심지를 그냥 툭툭 두 번 치니까 어떻게 됐어? 불이 꺼졌죠? 다 했죠? 다 알진. 외워집니까? 네. 다 바로 해줘. 이렇게 외워지잖아요. 얼마나 좋아.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이게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라 그랬고 이것도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물망이죠. 그물망은 그 물 위에 던지죠. 어떤 글자 위로 가 위로 가면 그물망인데 어떤 글자 가운데 이게 가면은 눈목자의 변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일 위에 갔으니까 뭡니까? 그물망이죠. 그물망. 자, 그물에 걸렸어. 법망에 걸렸어. 왜 걸렸어? 아닐 빗자. 아닌 행동을 해가지고. 자, 요것은 독수리처럼 큰 새의 날개입니다. 큰 새의 날개짓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돼야 안 돼. 교차돼 안 돼. 안 되니까 아닐 빗자야. 원래 이게 날개의 빗자였어요. 교차되지 아니한다 해서 아닐 빗자. 아닌 행동을 해서 어디에 걸렸어? 그물에 걸렸어. 법망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법망에 걸리고 나니까 뭐가 됐어? 그게 죄가 됐잖아요. 죄가 됐잖아요. 허물죄.
아닌 행동을 해서 법망에 걸렸으니까 허물이 되고 이제 죄가 됐어. 그럼 죄가 됐으면 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럼 역시 이제 법망 그물은 해놓고 법망에 가둬놓고 자 말로 일단 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네. 그 다음에 칼로 좀 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벌한 거 아니에요. 네. 말로 혼게 하고 그 다음에 뭘로? 칼로 그물에 가둬놓고 그게 뭐예요? 벌한 이게 벌할 벌자 아니에요. 이게 두 개를 항상 묶어. 아닌 행동을 해서 법망에 걸리면 허물 죄가 됐고 그걸 말과 칼로 벌하는 것은 벌할 벌자. 이해 가죠? 바로. 네. 재밌잖아요. 그리고 말로 딱 설명이 되잖아요. 아닌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법망에 걸렸으니까 죄다. 말 한 번은 좋게 말로 해. 탈려. 말을 안 들어요. 요것이. 그러니까 칼로 응징을 하죠. 그 벌이죠. 네. 죄야 벌이죠. 죄야 벌. 자, 죄가 나왔으니 그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벌이 나오겠죠. 벌이 나옵니다. 원래 한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열을 했어요. 제가 여기 다 지금 그 의미 있게 다 연관해서 이 자가 있으면 이런 자가 된다. 그런 걸 묶어가지고 음의 법칙, 발음자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나열을 한 거고 그러지 않은 거 중간중간 섞었고 무조건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자, 벌자는 말씀 원자는 간체자에서 항상 이렇게 바뀌어. 항상 이렇게 바뀌니까 바뀌었죠? 네. 우리하고 일본자는 같고 벌자 됐죠? 요거 봅니다. 불화자는 이미 알고 있고 여기 아까 여러분 뭐라 했어요? 머리 부분. 요것은 머리 부분. 아유 엄청나게 실력 많이 늘으셨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이분처럼. 자, 머리 부분 두가 있으니까 머리 혈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실제로 여러분 이게 머리 부분이고요. 이게 저 얼굴에서 눈을 강조했고 요것은 머리 혈자지만 요것은 뭐냐 원래 다리를 나타내. 그래서 머리를 그릴 때 머리 부분과 눈을 강조한 얼굴과 다리를 나타내 가지고 머리 혈자가 원래는 만들어졌어요. 제자 원래에는. 어? 근데 머리인데 무슨 발이 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바꾼 거죠. 자, 머리 부분과 눈을 강조한 얼굴과 요건 턱 정도로 하자. 턱 정도로 하자. 그러면 머리에 레오지잖아요. 네. 자, 중국어 간체자에서는 요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요거 저게 패자는 요게 요렇게 바뀌고 벌견자는 요렇게 바뀌고 머리혈자도 이렇게 바뀌니까 요건 항상 이렇게 바뀌니까 따로 중국 간체에서 할 필요 없죠. 이렇게 바뀌어져 오른쪽. 예. 네. 그리고 자, 머리혈자입니다. 머리가 불나네. 머리가 불타. 네. 괴로워요. 괴롭죠? 머리가 불타도 괴로워. 괴로워할 번거로울 번. 바로 이제 번. 네. 머리가 불타야 돼. 따로 필요 없어요, 말?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걸 보면 요거 또 나오네. 꼬리 밑자입니다. 요건 죽음시이지만 죽음시로 쓸 때는 죽을 사자가 포함된 이 죽음시 외에는 특별히 없고 대부분 몸을 나타내는 거나 집을 나타낸다 그랬죠. 네. 몸을 나타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자, 여기 몸에 물이 있으니까 오줌 요자고 몸에 저기 쌀이 있으니까 똥시자고 똥시자 그런 식으로 많이 돼요. 꼭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 많아. 대충 그렇다는 거고. 자, 여기서는 지금 몸에 털 못자 털이 많이 있어. 짐승 중에 개라든지 뭐 그 짐승 생각해봐요. 다람쥐 같은 거 꼬리에 털이 많죠. 네. 몸에 털이 많은 곳은 꼬리다. 꼬리 밑자인데 여기에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표기할 때는 털 못자 대신에 꼭 벌레 붙은 모양으로 바뀌어 이렇게. 네. 요것도 꼬리미다 이 말이지. 두 개 다 꼬리미. 여기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꼬리미. 네. 자, 근데 뭐예요 꼬리미? 소의 꼬리죠. 네. 소 꼬리를 잡고 시험시험 가. 소 꼬리를 잡고 가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늦게 가요. 아, 그러니까 늦게 간다고 더딜지자라고. 더딜지 늦을지자.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지. 자, 그런데 아니 꼭 무슨 소 꼬리만 잡고 가냐? 아, 양 잡고 가자. 양. 양을 잡고 가자 한 게 뭐예요? 일본자라고. 일본자. 응? 네. 그러니까 중국 간체자에서는 아니 소꼬리 잡고 가지 말고 양꼬리도 잡지 말고 그냥 뭐 자를 재면서 가자. 그럼 얼마나 늦어? 그죠? 네. 그래서 자책자가 있잖아요. 자책자가. 자로 재면서 가면 아까 낮 됐잖아요. 아침부터 낮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죠. 자, 정리해 봅니다. 중국 간체자에서는 뭐 가지고 자책자 자로 재면서 시험시험 갖고 더딜지 늦을지. 일본에는 자, 양이 양양자잖아요.
양꼬리를 잡고 천천히. 천천히 가. 그러니까 더딜지고. 그 다음에 번체자, 정체자에서는 어떻게 돼? 자, 이게 이제 소꼬리입니다. 꼬리. 자, 소의 꼬리를 잡고 시험시험 간다. 더딜지. 바로 외워지죠? 더딜지, 늦을지, 늦을지, 느릴지. 지체된다 할 때죠? 지연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벼화자죠? 벼화자. 요거 손톱 조자고. 요게 뭘까요? 요게. 자, 요것은 뭘 경자, 뭘 경자. 딱 보면 뭘 보이죠? 뭐로 보이죠,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요렇게 흙토 있어. 그러면, 멀리 있는 흙 땅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간다는 의미죠, 이게. 나아간다는 거죠. 나아가서, 이게 나아갈 염자예요. 손톱처럼 날카로운 걸로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손톱 조자는, 여기 원래 손톱 조가 위로 가면 이건데, 손톱은 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의 뜻도 돼요. 멀리 흙으로 땅으로 나아가서 벼가 이제 그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벼가 심어져 있는데, 그 벼가 멀리 심어져 있어. 거기에 나아갈 염자 사가서 손으로, 긴 손톱으로 벼를 수확해. 그러니까 그 얼마나 기특해. 그걸 칭찬해. 칭찬할 칭자가 돼. 칭찬할 칭. 그런다는 걸 일컬을 칭. 자, 칭송한다 할 때는 칭찬하는 뜻이고, 칭한다 할 때는 일컬을 칭, 부를 칭자 의미죠? 일컬을 칭자, 부를 칭자, 칭찬 다 있죠? 자, 그것이 이제 일본자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자에서는 그냥 그대로 요걸로만 딱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일컬이 칭자. 간체자에서는 요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참고로 이건 사람인 다 사람이냐. 두 개 다 사람인이죠? 일본자에서는 바로 갔죠? 간체자는 끝이 구부려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뭔지 아냐면 너 이자가 요렇게 씁니다. 원래 정체자 너 이자 요게 요렇게 바뀌어요. 요거 또는 구부려지는 거 요걸로. 이게 뭔지 알아고? 너 이자. 그러면 너가 멀리 있는 별을 가서 수확했으니까 칭찬한다. 그렇다고 일컬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벼화자에 너 이자로 바뀐 게 뭐라고? 일본자하고 간체자고. 그 다음에 멀리 나아가가지고 손 또는 손톱으로 수확한다는 것은 정체자고, 다 일컬을 칭, 부를 칭, 칭찬할 칭자입니다. 일본어에서는 칭자가 음독과 훈독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훈독이 두 가지 되는 거 잘 읽어보고 뒤에 단어 확인하세요. 자, 요것은 여러분 뭔지 아지요? 설립 또는 세울립. 세울립부터 알아야 돼. 건립 할 땐 세울립입니다. 설립, 세울립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상이 아니죠, 지금. 높이가 아니고 이제 살짝 이렇게 된다면. 살짝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설립자가 변형된 거 아니에요? 요것은 또 어떻게 될까? 다 설립자가 변형된 거죠? 정상 설립은 이렇게 땅이죠? 서 있죠? 머리 부분을 두고 밑에가 있으면 땅이니까 설립, 세울립 이게 마치인데 요렇게 되든지 요렇게 되든지 요렇게 되든지 또는 이게 이렇게 다 설립자 변형 아니에요. 비스듬히 서 있는 모습 아니 비스듬히. 자, 비스듬한 설립을 하겠습니다. 비스듬한 설립.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따라해보세요. 비스듬한 설립이야. 그러니까 비스듬히 서서 나을 생자, 나을 산자, 나을 산, 생산한다 할 때, 생산을 산자. 자, 다 그렇게 됩니다. 자, 고자죠. 애부터. 뿌리는 어떻게, 나무 뿌리는 빤 데다 나 있어요. 비스듬히 막 이리저리 나 있어요. 야, 애부터 나무 뿌리가 이렇게 설립자 변형으로 비스듬히 서 있어. 그죠? 뿌리가 밑에. 그래서 뿌리적자입니다. 뿌리적자. 또는 밑동적자예요. 이해 갔어요? 뭐가 그렇게 된다고? 언제부터? 예부터 애고자 나무 뿌리 같은 것은 그냥 서 있지 않고 비스듬히 서 있다. 밑동적자, 뿌리적자다. 이 적자가 있으면 다 대부분 뭔 의미 될까? 적자가
된다는 거 알아놓고 들어가자는 이야기. 알아놓고 합니다. 자, 적자인데 시험점은 착자가 있어. 자, 뿌리 찾아서 시험점 가. 알맞을 적자, 마땅할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7복자. 자, 뿌리를, 이런 비스듬히 나 있는 뿌리를 쳐버려야 돼. 쳐버려야 돼. 쳐야 될 대상이 누구야? 원수죠. 원수 적자. 근데 여기선 두 개 다 지금, 요 적자, 뿌리 적자, 밑동 적자가 뭘로 관찰 됐어요, 지금? 예? 딴 생각하고 있죠, 지금. 뭘로 관찰화 되어 있냐고. 밑동 적자, 뿌리 적자가 뭘로 관찰화 되어 있어요? 혀설로 관찰되어 있잖아요, 혀설로. 예? 관찰자 될 때는 뿌리 적자가 돼가지고, 이게 적자가 있으면 다 적자가 된다니까? 적자가 되는데 시험점 작자가 있으니까 알맞을 적, 마땅할 적자. 요것이 혀설로만 바뀌었고, 관찰자는. 자, 7복자입니다. 뿌리를 쳐야 될 정도로, 뿌리까지 쳐버려야 될 거. 뿌리까지, 뿌리 적자, 밑동 적자, 밑동까지, 뿌리까지 7복자 쳐야 될 정도로 안 좋은 상대는 누구야? 원수 적자, 대적할 적자다. 역시 이것도 역시 해설도 됐죠? 자, 적자인데 이거 뭐예요? 손으로 밑동을 따. 밑동을 어때? 뿌리를 들춰내. 가리켜. 비스듬히 난 밑동적 뿌리 적자죠? 밑동적 뿌리 적자. 손으로 뿌리를 어떻게? 들춰낸다. 가리킨다. 딴다. 뭘 적시한다 할 때 적자 있죠? 뭘 적시한다. 그 다음에 장기를 끄집어내는 걸 뭐라고 수술할 때. 적출 다 그 적자야. 예? 들춰낸다, 끄집어낸다, 가리킨다, 뭘 지적한다, 뭘 적시한다. 그 다음에 적출한다 적자 아니겠어요? 뿌리를 손으로 어떻게 한다 이 말이니까 다 의미 되죠? 자, 물하고 관계되니까 뭐예요? 적자는 적자인데 물방울 적자, 떨어진 적자, 물방울. 바로 여기 요것만 알면 되잖아요. 비스듬히 서 있는 거, A부터 비스듬히 서 있는 거 뭐라고? 또 생각 안 하시네. 또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아, 뿌리가 비스듬히 서 있지, 반듯하게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갖다 난리를 치지? 밑동 적자, 뿌리 적자라고. 적자인데 물이 있으니까 무슨 적? 물방울 적자. 뭐 어렵게 뭐가 있어? 하나도 안 어렵지. 갑니다. 자, 적자는 적자인데 여자와 관계되니까 정실 적자입니다. 맏아들 적자도 돼. 맏아들 적. 근데 정실하고 여러분 적실하고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자, 정실은 이렇게 씁니다. 정실. 적실은 이 적실. 자, 뿌리를 우리가 뭐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뿌리가 있는 여자입니다. 근본이 있는 여자. 이게 첩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식으로 본초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있단 말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실이라고. 정실. 본처라고. 뿌리가 있는 여자, 본초로 들어간 여자, 근본이 있는 여자, 첩으로 들어가지 않는 여자니까 정실이고 본처죠. 그러면 정실적 해도 되고, 이게 적자니까 적실적 해도 되죠. 맏아들이라 해도 되죠. 우리 그 왕조 시대에 보면은 적자가 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죠. 그 적자 할 때 적자가 이 적자야. 맏아들이 계승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왕위를. 그때 적자가 계승한다면 그 적자가 뭐 알맞은 적자가, 지적할 적자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물방울 적자가, 맏아들 적자라고 그때는. 근데 이 정실과 적실, 이 적실. 이 정실은 올바른, 이게 이 실자가 집실자인데요. 사람들이 집실자는 말 알고 있어요. 실내, 실외 할 때 실, 내실, 거실 이런 거 할 때 집실이잖아요. 움집, 집의 거실 모양을 본다 놓은 게 이게 집실자거든요. 그런데 안의 실자도 돼, 안의 실자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안의 실. 금방 말은 적실이냐 정실이냐, 그때는 뭐라고요? 안의 실자라고. 이게 안의 실. 실내 실외 할 때 그 집실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정실과 적실은 같단 말이에요. 네.